자, 여러분들 3, 4월 강의 첫 시간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서로 눈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이니까 1, 2월에는 강의를 오픈을 못 해가지고 물론 2월달 하반기에는 오픈했지만 3, 4월에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오픈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전체 지금 10분의 1 정도도 지금 지금 직강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다행일 수도 있고 저한테도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많으면 강의 또 이게 방역에 문제가 생겨서 근데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서로 간에 조금씩 낯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서로 보면 눈인사를 가볍게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3, 4월 강의는 원래는 우리가 1월에서 4월까지 강의는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죠. 우리 유형 이것도 일반 영어 TSR 유형도 1, 2월에 기본에 기반을 해서 유형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떻든 연속 강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기본도 제가 2회독에서 3회독을 하라고 꼭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2회독, 3회독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3, 4월 강의만 처음 듣는 분들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있으면 작년에 제가 작년 말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했던 일반 영어 공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다이 별 그리는 거 그런 거 있거든. 상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일반 영어가 좀 여러분들 가운데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눈 감으세요. 프라이버시. 눈 감으시기 바래요. 내가 일반 영어가 좀 약하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임용 준비하면서 일반 영어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일반 영어는 여러분 기출을 보면 알겠지만 수능이라던가 공무원이라던가 뭐 이런 심지어 토플하고도 비교해도 일반 영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길이도 길고 기본적으로 모든 다른 시험들은 마사지를 합니다. 마사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쓴 글을 표현이라든가 구문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면 약간 바꿔요. 여러분들이 평이한 수준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인으로서 이해할 만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임용고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논문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뭡니까 하버드 이코노믹 리뷰라든가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 데서 그냥 원문을 갖다가 그대로 내버린단 말이에요. 단 한 자도 고치지 않습니다. 안 고치는 게 맞죠 사실은. 임용고시가 우리 7급 시험이잖아. 기본적으로 9급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영어 전공자들이잖아. 따라서 한국에 있는 시험 가운데 영어는 일반 영어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험인데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때는 좀 평이하게 나왔다가 어떤 때는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들쑥날쑥합니다. 따라서 들쑥날쑥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쉬운 데 맞춰야 돼? 어려운 데 맞춰야 돼? 당연히 어려운 데 맞춰야 되는 거지. 쉬운 거 내가 지금 풀어서 풀 수 있는 거는 굳이 지금 시험 준비할 필요 없어요. 왜? 11월 달에도 풀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거 결국엔 뭡니까? 내 친구가 틀리는 한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1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 영어가 약하다 생각하시면 다시 강조하지만 일반 영어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약하다 생각하면 상반기에는 여러분들 일반 영어에 한 70%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60에서 70%. 제가 1월 첫 시간에 한 얘기가 있을 거야. 그럼 뭘 해라. 지금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시계 재놓고 주말과 주중 이틀 잡아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를 정확하게 재보라고 했지. 공부를 한 게 결국 뭡니까? 내가 어떤 게 강하고 내가 어떤 게 약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그 다음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뭐에 장점이 있고 뭐에 약점이 있는지, 내가 체력에 약점이 있는지 체력에 강점이 있는지, 내가 집중력에 강점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나에게 맞춰서 공부 패턴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치게 돼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원래 이제 합격자 발표를 더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2019년, 20년에는 합격자 발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2018년에 하는 거 계속 했었는데 2000년부터 근데 약간 스캡티컬해졌어 제가. 왜냐하면 갈수록 합격하는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최상위권 출신 아이들이 주로 붙더라고. 저는 그게 합격자 발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 합격자 발표를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봐. 서울대 연극과외가 시험에 붙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근데 물론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높죠. 근데 그거 듣고 소수에 붙은 아이 얘기를 듣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학교 얘기하지 않죠. 발표할 때 학교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호도를 당할 수가 있어. 잘못된 정보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를 간다는 얘기는 이미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정말 부모의 엄청난 경제력과 그걸 서포트 받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한 아이가 1년 공부해서 붙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년 해가지고 공부 붙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 듣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1년 했는데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를 맹신하는 경우가 있잖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맹신하지 말라고.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그렇게까지 뭡니까? 엄청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 내가 체력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중력이 내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가지고 내가 체력이 약하다. 그럼 8시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반기에 가면 몸이 처져 버려.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3, 4월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이미 제가 그건 1월달 첫 시간부터 얘기를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서 정확하게 시계 놓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얘기하는 거야. 그 시간을 재서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하루에 8시간을 한다. 그러면 뭡니까? 몇 시간을 투자해라. 일반 영어에. 내가 약하다. 내가 일반 영어 잘한다 생각하시면 하루에 뭡니까? 1시간만 투자해도 돼. 하지만 내가 일반 영어 약하다 생각하시면 8시간 가운데 5시간에서 6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어는 정직해. 내가 시간 드린 만큼 나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야, 그건. 일반 영어는 엉덩이가 무거우면 이깁니다. 그리고 기본을 정확하게 잘 배우면 돼. 그냥 독해가 아니라 읽고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리딩 컴프레hension을 제대로 하게 되면, 즉 리딩 컴프레hension과 트랜슬레이션 다르지? 우린 번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딩에서 컴프레hension 하려고 하는 거지. 컴프레hension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낸다는 뜻이야. 따라서 그것만 제대로 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투여하냐가 그대로 여러분들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영어가 전공과 다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5시간, 6시간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몇 문제나 풀 것 같아요. 제대로 공부하면 지문 하나당 4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구문 공부해야 되지. 구조 공부해야 되지. 그 다음에 썸머리까지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하나 지문 푸는데 40에서 1시간이 걸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일반 영어를 지금 트위스트할 방식으로 하는데 10분 안에 다 풀었다. 그건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5시간, 6시간 했다고 해도 하루에 몇 개 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적으면 5개, 많으면 7개, 8개밖에 못해. 5시간, 6시간 투자했어도.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못해요. 왜? 전공 내용학에 치중해야 되잖아. 점수 나올 거예요. 교수법이라든가 영어학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6월 달까지는 하여튼 일반 영어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조건이 어떤 거다? 내가 일반 영어 약할 때. 단어는 어떻게 해라? 내가 단어가 약하다, 구문이 약하다, 그다음 어휘가 약하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20분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20분씩. 6일이 일주일은 6일이니까 6일 정도 하루에 2시간 20분씩 하는 거고 내가 약하다 하면 1시간씩 늘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손해 보지 않아요. 일반 영어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일반 영어가 안 돼 있으면 임용 합격은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왜 그래? 일반 영어가 안 돼도 합격하는 수가 있었어요. 언제? 컷이 뭡니까? 컷이 50점대일세. 옛날처럼 컷이 50점대 초반이라든가 이럴 때는 일반 영어를 못해도 나머지 3과목에서 끌어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일반 영어가 안 되면 문학도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영어 지금은 컷이 뭡니까? 65점대잖아. 컷이 65점대야 지금. 우리 시험에서 컷이 65점이라는 얘기는 합격하려면 68점은 받아야 된다는 소리야. 즉 1.5배수를 뽑잖아. 지금 150%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2차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1차에서 3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컷이 65점이라는 얘기는 내가 몇 점 받아야 된다? 68점을 받아야 돼. 68점은 뭡니까? 3문제 이상 틀리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전략에 맞게 공부하려면 옛날처럼 일반 영어 한 과목 못 온다고 해서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반 영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디폴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베이스니까 일반 영어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끼고 네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올 때 6문제였고 보통은 네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문제가 항상 뭡니까? 쉽지 않게 나온다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작년에 3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일반 영어. 근데 여러분들 의아하잖아. 일반 영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시험 나온 건 3문제밖에 안 나왔어. 작년에. 재작년에는 6.5문제가 나왔고 6.5문제라는 얘기는 같이 그 교수법하고 일반 영어 같이 결합돼서 나온 거. 근데 평균적으로 네 문항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네 문항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학과 일반 영어 합쳐서 8문항이 출제가 돼요. 보통 7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문학 수단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반 영어가 나오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거기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자 다시 강조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라?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반 영어 약하다고 하면서 일반 영어를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합격하는지 그건 저도 알겠어. 인재가 아니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도 더 잘 알아요. 확실하게 떨어지고 싶으면 일반 영어 공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실하게 떨어져요. 그렇다고 일반 영어만 공부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어만 일반 영어 강조하는 거 그것도 잘못이에요. 끼껏해봤자 일반 영어는 네 문학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문학. 그러니까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데 모든 다른 과목의 베이스가 되는 게 일반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는 개념이지 일반 영어만 열심히 하면 내가 붙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영어는 뭡니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 명심하시고. 하지만 적어도 뭡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 해두라는 얘기예요. 상반기에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의미로 뭡니까? TSR 기본과 TSR 유형은 적어도 2회독이나 3회독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풀어내시고 풀어낼 때 내가 문제 풀었는데 풀렸어. 그걸 쉽게 풀었어.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시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안 풀린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다 풀고 맞췄는데 뭐하러 그거 다시 합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국 공부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약점을 강화시키는 게 공부야. 다시 뭐 하는 게 공부라고? 내 약점을 강화시켜내는 거지.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장점을 굳이 뭡니까? 시간 들여가면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숙제하시고 어쨌든 그 2회독, 3회독 적어도 2회독 정도는 꼭 한 번 봐가지고 여러분들께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 권을 10번 보는 것이 10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야. 적어도 영어는. 이건 여러분들 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했지. 여러분이 교사가 되면 아이들한테 선생님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뭡니까? 한 권을 달달달 외우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왜냐하면 책 하나를 딱 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뭡니까? 구문, 영어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구문 다 나옵니다. 책 한 권에. 그러니까 그 한 권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뭡니까? 굳이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계속 그거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TSR 기본과 유형에 나와 있는 건 제가 단원을 할 수 있어. 우리 그 중고등학교 수준에 나오는 드라마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구문 다 있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라? 여러분 우리 백제 교재를 보면 옆에 그 써놓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백제 모르시면 여러분 참조하세요. 옆에 그러면 보면서 왜 이게 답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참고 구문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내가 오늘 강의하는 여러분들한테 관계 형용사에 대해 얘기를 해. 근데 관계 형용사 얘기할 수 깊이 다루면 그거 하나 하면 1시간 걸려. 그러면 리딩 컨퍼런스 우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관계 형용사 한데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옆에 써놓고 집에 가셔서 관계 형용사 구글링하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라마 책 어떻게 봅니까?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약한 부분만 실렉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 넘어가면 여러분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 수업 왜 들어요? 모든 전공도 그렇지만 일반 영어는 특히 뭡니까?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필요해. 왜? 어차피 내 동료나 나나 실력이 비슷비슷해. 따라서 내가 모르는 거 누구도 몰라. 동료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Conquest of Rome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거 있죠. 1월 달에. Conquest of Rome 무슨 뜻이야? 로마의 정복 빵점짜리 번역이라고 했지.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는 내가 번역 잘했는데 이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죠. 그거. 그러니까 뭐야? 시험장에서 뭡니까? 나는 잘 본 것 같아. 시험.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작년이 대표적인 케이스야. 작년 2021학년도 시험장 제가 시험장 나오면 이제 저교들 뭡니까? 시험 본 여러분들 동료들한테 전화를 받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중에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그럼 제가 컷선을
그러니까 컷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십 개 받아보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저도 문제 풀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도가 되겠구나. 작년에 컷이 몇 점이라고 막 예상하고 그래서 카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뭐라고 시작된 ET 카페 보지 마세요. 그거 가비지야, 가비지. 그 쓰레기 카페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 무슨 얘기야? 그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다 경쟁 상대야. 컷선을 항상 뭡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컷이 실제보다 한 4.5점이 항상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 여러분들 2차 준비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컷이 72점이라며. 작년에 그렇게 나왔잖아. 71, 72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지. 해마다 처음이 아니야, 여러분들. 2000년대 이래 계속 그 일이 벌어졌었어.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나중에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작년에 뭡니까? 높아도 65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컷은. 근데 제가 그냥 추측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니까 그 채점을 가채점을 해보고 하니까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문제를 보니까 문학하고 일반 영어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마치 시험 보고 나서 다 쉬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 작년에. 근데 실제 컷은 어땠어요? 그렇게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인데 누가 이거다, 누가 저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냥 뭡니까? 그 옆에서 말하는 뭐 카페나 뭐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고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어쨌든 내 친구나 나나 실력이 비슷하다는 명심하시고 공부는 누구랑 해야 된다?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그게 전략이야. 왜? 어차피 내가 지금 아는 건 뭡니까? 그걸 내가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여러분 스터디합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내가 잘하는 걸 친구한테 뭡니까? 전수해 주려고 스터디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안타깝지만 우리 경쟁 시험은 이기적인 시험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야, 사실은. 그래서 교사를 뽑는 걸 경쟁 시험으로 한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좋아요.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야, 유이태가.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뭡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현실이니까 뭐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그렇지만 우린 리얼리티를 봐야 되잖아. 어차피 내 친구를 내가 이게야 내가 붙는 시험이야. 근데 내가 공부할 때 뭡니까? 아까 그랬지? 내가 아는 거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아는 거 뭐하러 그거 공부합니까? 내가 모르는 거. 근데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는 나보다 어떤 사람?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친구들 가운데서도. 근데 아이러니지 이게 바로. 왜 그래?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 나랑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걔는 또 걔보다 더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수업을 듣잖아. 그러니까 듣는 동안에 뭡니까? 최대한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카페에서 질문 많이 올려놓고 1, 2월에 보니까 질문이 거의 없었어. 내가 놀랬어. 실력이 정말 좋은가 보다. 근데 보니까 공부들 별로 안 해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공부를 해야 질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부를 해야 질문이 나오는 건데 가능하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3, 4월 달에 카페에 많이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독해하는데 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책 보세요. 두껍지? 지금 교재가 여러분 교재 껍데기 한번 보세요. 교재 껍데기 한번 볼까? 껍데기가 서로 다르죠? 지금 4판 2세가 다 팔려가지고 절판이 된 지가 꽤 됐는데 근데 출판사가 부도가 났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위두북이 없어졌어, 출판사가. 그래가지고 책이 안 나오는 거야. 책이 절판된 지가 그래 출판사 더 이상 보면 책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제가 한번 볼까? 껍데기.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이거 불이 나게 어제 나온 거야, 어제 방문각에서. 근데 보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4판 뭐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이게 4판 3세인데 지금 나오는 게 4판 3세인데. 그래서 어쨌든 교재는 여러분들 그 표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거 헷갈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그 4판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2도로도 안 하고 그냥 인쇄해가지고 1도로 그냥 뭡니까? 학원 내부 교재용으로 지금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나 이 책이 다르네, 내용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썸머리 하세요. 지금 유희태 선생님이 말한 거 썸머리 해보세요. 자, 메인 아이 찾아보세요. 어떤 얘기했어 지금? 무슨 얘기했어?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정보가 들어갔잖아.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제가 1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해마다 하는 얘기가 해마다 1월 첫 시간이 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 사물에 어떤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 썸머리 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 뭡니까? 식당 간판을 쭉 보면서도 썸머리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어도 뭡니까? 임용시험 보는 동안에는 썸머리 항상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도 상관없어요.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보고 나면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내가 내 말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외로 굉장히 도움됩니다. 도움되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썸머리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했어 지금? 자, 핵심 키워드 찾아보세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아까 시간 얘기했지? 시간. 그 다음 일반 영어 얘기했지? 일반 영어 어떻게 해라? 시간을 가능하면 어떻게 하자? 많이 하자. 하반기에는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상반기에는 일반 영어 중심, 하반기에는 전공 중심으로 공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 몇 회독 해라? 적어도 2회독. 적어도 한 번 보는 건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할 때 어떻게 해라? 틀린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러면 교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실라부스 보시기 바랍니다. 실라부스. 거기 실라부스 보시면 이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우리 교재가 두껍지? 교재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1시간 40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많이 해봤자 6문항을 합니다. 6문항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 다루는 것도 어떻게 해라. 안 다루는 것도 여러분들 부지런히 풀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카페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워크숍 때 이럴 때 제일 많은 여러분 번역이 안 되는 거 많잖아 사실. 그럼 번역해달라고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럼 번역을 나중에 워크숍 때 해줄 테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뭡니까? 선생님들 여러분들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아유, 내가 그래도 영어 전공자인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창피한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데 창피한 게 어딨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스터디할 때 내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스터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시험에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안타까운 얘기예요. 실력은 정말 좋아. 시험은 실력 가지고 붙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특히나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보면 너무너무 설명 잘하고 너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막상 시험 보면 그 사람이 떨어져.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험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험의 이론에 관한 건 대단히 잘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험 공부를 해야지 시험학 공부를 하면 시험이 이미 학문이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볼 거 없으니까 원서를 막 여러 개 보고 합니다. 왜? 기본서 다 끝냈으니까 벌써 몇 년 전에. 근데 명심하시고 최대한대로 뭐라? 내 걸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대로 내 걸 챙기시고 그렇다고 이기적이라는 대단한 건 아니고 가능하면 스터디 할 땐 친구들하고 쉐어라는 게 필요하죠. 내가 하나를 줘야 친구도 하나 주니까 서로 쉐어를 하는데 가능하면 뭡니까? 시간 낭비하는 스터디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 한 다음에 정 안 되면 뭡니까? 내가 의지력이 약하면 시간 체크 정도 하는 거 있지? 시간 체크 정도 해서 스케줄 같은 거 있잖아. 사람의 의지가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정도 그냥 하시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8주까지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8주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3월 달에 다 끝내는 거잖아. 수, 목 이렇게 강의가 있으니까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 영어는 안 풀어오면 제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없지. 그래서 꼭 풀어오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다룰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전날 카페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하지만 첫 주는 그렇게 안 올려요. 왜냐하면 그것만 풀어올까 봐. 그러니까 다 풀으세요. 푸는데 수업 시간에 다룰 거는 전날 다시 한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같이 1번부터 같이 나가봅시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유형 이렇게 돼 있고 유형의 기입형 컨텐츠 보시기 바래요. 우리 교재 컨텐츠 보시면 유닛 1의 기입형이라고 되어 있고 유닛 2의 서술형이라고 되어 맨 앞에 컨텐츠에 이해됐죠? 이건 지금까지 뭡니까? 우리 임용에 나왔던 유형을 분석을 해서 이 두 가지 기입형 서술형하고 그 안에다 각각 4개의 서브 챕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우리 일반 영어 유형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형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뭡니까? 항상 나와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필요한데 빈칸 추론은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지? 빈칸 문제, 빈칸 집어넣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거야. 빈칸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뭐라고 해요? 무조건이라고 해서. 빈칸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일반 영어에서 뭡니까?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페이지로 가세요.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읽고 번역하면 안 되지. 뭐야? 옆에 있는 이 차트를 트위스트할 차트를 뭐 해야 돼? 다 채워야 돼.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앰비기어스한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이게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실력이 늘은 거야. 그게 실력이 향상된 겁니다. 즉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되든 안 되든 계속 쭉쭉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책 끝낼 때쯤 되면 여러분 아마 뭐 썸머리 문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썸머리보다 우리 교재에 있는 썸머리가 훨씬 어려워요. 실제 시험의 썸머리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썸머리 하려면 제일 먼저 뭡니까? 거기 첫 번째 스텝에 테스트 아래 첫 번째 뭡니까? 서베이라고 나와 있죠. 서베이라고 나와 있는데 키워드하고 뭘 찾아라? 시그널, 워드를 찾아라. 근데 어려운 글들에서는 뭡니까? 시그널 워드가 생략된 게 많지. 우리 1열에도 그거 봤었죠. 어려운 글들은 시그널 워드가 없는 게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뭘 찾는 게 실력이다? 생략된 시그널 워드까지 찾아내는 게 이제 실력이야. 생략된 시그널 워드까지 찾아내는 게 실력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어떤 게 키워드라고 했어요? 어떤 게? 가장 핵심 단어가 뭐야? 키워드에서 반복이지. 반복돼 나오는 단어, 그게 키워드입니다. 개념 모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어쨌든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다? 지금 뭐 반복은 왜 합니까? 다시 반복은 왜 해요? 제가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뭐야? 중요하니까 하는 거지. 반복이라고 하는 건 emphasize 하는 거지.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반복돼서 계속 나온다. 그건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그거는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반복돼 나오는 I, you 이런 거 반복되잖아요. 장난하지 맙시다 우리. I나 you 뭐 더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개념 모델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1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서베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쭉쭉 눈으로 쭉쭉 보는 거야. 한 30초 정도 눈으로 쑥 훑고 가보세요. 긴 글이야. 400자가 넘는 긴 글인데 어떻든 눈으로 쑥 훑고 가보세요. 어떤 게 나오는 것 같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 그게 정상이야. 처음 하는데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지만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는 뭡니까? 쭉쭉 그냥 쭉 훑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 해라? 이제 리딩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리딩의 단계 가서 뭐 해라? 퍼포스 찾고, 패턴도 찾고, 톤도 찾고, 메인 아이도 찾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뭡니까? 썸머리라는 거지. 원래는 4단계인데 우리 임용에서는 3단계만 하면 돼. 우리 스피킹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 리사이트는 소리 내서 하는 건데 그건 굳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통 썸머리 단계까지만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할 때 입 밖으로 소리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썸머리하고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 밖으로 소리 내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할 수가 없잖아. 남의 방해되니까. 그래서 입 밖으로 소리 낸다는 개념으로 뭐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하시면 도움이 되죠.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 낼 때, 입 밖으로 소리 낼 때 그냥 소리 내지 않을 때는 나중에 기억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1월 달에 첫 시간에 일반 영어 나눠드린 게 있을 거야. 기억력 유지하는 거. 어떤 게 가장 기억력이 유지가 되는지. 그거 참조하시고. 혹시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3, 4월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공해 줄 테니까. 자, 그러면 리딩의 단계로 쭉쭉 가보고 퍼포스 찾고 패턴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선 키워드부터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게 반복돼서 나옵니까? 첫 줄 보세요. 뭐가 있어? 벤 야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스탠드 키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6피트 7인치 2m가 넘는 거지. 6피트 7인치 2m 정도가 되는 사람이야. 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주목. 벤 야닉에 대한 무슨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IQ에 대한 얘기야, 이 사람의 학벌에 대한 얘기야,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한 얘기야, 이 사람의 종교에 대한 얘기야.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첫 번째 줄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키가 등장하고 있지. 그렇다면 뭡니까? 이거는
오늘은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이 메인 아이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냥 이거 전체가 키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하지만 다음 문장과 더 다음 문장에 그게 반복적으로 키에 대한 얘기 나온다. 그러면 이 글의 키워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키가 되는 거지. 그렇게 찾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뭡니까? 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의 신장, 하이트, 밑줄 그시기 바래요. 두 번째 문장도 키에 관한 거지. 그의 신장은 그를 뭡니까? 어떤 컨퍼런스, 과학 컨퍼런스나 이런 거 갈 때 이 사람은 아마 뭡니까? 과학자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봐. 출연할 수 있지 충분히. 컨퍼런스 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과학자가 아닌데 어떻게 뭐하러 사이언티픽 컨퍼런스를 가겠어. 그러면 그는 특히나 뭡니까? 키가 너무 커서 뭐야? 그가 큰 신장 때문에 뭐다? 셀프 컨셔스한 거. 남을 의식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 다음 가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가세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뭐라고 나옵니까? 닥터 예닝. 자,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첫 번째 문장이 이 사람의 풀 네임이 나와 있지.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닥터 예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타이틀이라 이게 나와 있지. 이런 게 글 쓰는 기본이야. 첫 번째 맨 위에 닥터 예닉 이렇게 나오면 그건 좋은 글이 아닙니다. 먼저 풀 네임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디테일한 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자, 그래서 닥터 예닉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더치입니다. 더치, 네덜란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바로 스터디했는데 why 뭡니까? 이 fellow citizen 그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더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지. 네덜란드 사람. 그의 동료 시리즌들이 그렇게 큰지 자, so tall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미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봤지만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결국 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키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리하면 덴마크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덴마크 사람인데 첫 번째 문장 다시 가세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다시 가. 누구 얘기하고 있어? 벤 야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보니까 더치란 얘기하고 있고 자기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fellow citizen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렇다면 볼 것도 없이 뭡니까? 벤야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이해됐어? 그러면 독일이라네. 더치.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리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어떻다? 크다 작다? 아까 첫 번째 줄에 맨 위 올라가세요. 2m. 작은 거야 큰 거야? 상식으로 큰 키지 엄청나게. 그렇지? 그러면 다시 내려오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니까 왜 그의 fellow citizen 그렇게 큰지 so tall 이게 클루지.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미 질문이 나와 있지. 어떤 질문이야? why 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 있어요. 더치가 그렇게 키가 큰지 엄청나게 중요한 클루야. 이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Y가 있지. 우리 자 1월 달에 배운 뭐 있어요? 이런 걸 Y라든가 because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패턴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cause and effect 패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아직은 여기까지만 읽어서는 몰라. 하지만 아마도 이거는 cause and effect 패턴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어. 왜? 쓸데리 없는 거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더치들이 그렇게 키가 큰지를 질문 던졌지. 그럼 why라는 질문 how도 아니고요. what도 아니고 why야. 그러면 당연히 다음 부분에 나올 내용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why에 대한 answer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당연히 전형적인 cause and effect 패턴이 되는 거고 그럼 cause and effect 패턴에 맞는 자 우리 1월 달에 했지. cause and effect 이런 패턴이 나오면 답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정리하면 기대를 하는 거야 이제. 뭐가 나올까? Y라는 질문 던졌으니까 뭡니까? 다음에 나올 부분 뭐더라? 독해 어렵지 않잖아. 독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유형까지는 구조를 파악해서 우리가 트위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빨리 찾아보세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Y라는 질문 던졌잖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부분은 어때요? 자 이런 게 요령이야 여러분. 봅시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문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Today 이렇게 나와 있지. 오늘날 어떻더라? 더치들은 on average 가로 묶어버리고 평균적으로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커. 그다음 150년 전에는 그들은 상대적으로 작았어. 자 주목. 절 보세요. 이 부분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건 Y에 대한 대답이 아니지. 이건 뭡니까? 역사적으로 옛날에 작았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컸다. 이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상관없는 얘기야. 왜 커졌는지에 대한 질문이지 이건 역사적인 얘기니까 Y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죠. 그 다음 쭉쭉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뭐가 등장합니까?
세 번째 패러그래프 가세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뭐가 있습니까? For years. 오랜 동안 과학자들은 뭐 했어요? 이해하려고 추구를 해봤어. 왜? 또 남아있지. 에버리지 하이시 점점 증가했는지. 왜? 더치들이 특히나 그렇게 빨리? 그러면 주모 전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더치단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뭡니까? 왜 에버리지 하이시 인크리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뭐가 핵심입니까? 더치가 왜 인크리지 하는지 이게 핵심이잖아. 근데 이미 우리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배웠어. 이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다시 올라가 첫 번째 줄에 Why his fellow citizen 이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average height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치의 average height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됐지? 그러면 뭐 하나 봅시다. 다음 문장 뭐라고 나와 있어요? Among other factors. 자, 그러면 어떤 단어에 밑줄 그어야 돼? factors에 밑줄 그어야 되는 factors가 바로 뭡니까? 그러면 결국엔 뭐의 요소들이겠어? 뭐의 요인들이겠어? Why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factor는 딴 말로 바꾸면 뭡니까? reasons,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러프레이즈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들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있어요? 그러면 among이 나온 거 보니까 적어도 뭡니까? 아마도 3개 이상일 이유가 나오겠다. 추측하는 거야. among은 뭐 between은 둘 사이고 among은 셋 이상이 사용이 되니까. 그럼 뭡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better diet이야. 영양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 두 번째 또 뭐 있어? better medical care. medical 당연히 의료가 좋아. 먹는 게 좋아. 의료가 좋아. 그 다음 또 뭡니까?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여러분들 별표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글을 쓸 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but 주목.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와 있는 갑자기 뜬금없이 but이 나와 있지. 그렇지? but은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본다면 but은 무조건 역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나? but 그러나 now 땡골렘이 치시고 지금에서야 이제 바로 뭐 한 거예요? 닥터 야닉은 has found 발견한 거야. 발견했다는 얘기 뭡니까? 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음식이라던가 메디컬 케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충분히 뭡니까? 커먼 센스칼한 거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 발견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전에는 없었던 걸 내가 찾아냈다라는 거지. 닥터 야닉이라는 사람이. 이게 톤이지. 그러면 주목. 저자의 방점이 어디 찍혀 있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방점은 어디 찍혀 있는 거야? 세 번째 찍혀 있는 거야. 그리고 썸머리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들어가도 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채점할 때 세 번째 이게 빠져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거기 보시기 바래요. 뭐라고 나눠 봅시다. 자, 에비던스를 발견했는데 바로 서제스팅 하는 거야. 시사해 주는 거야. 뭘 시사해 주는 겁니까? 됐냐를 바로 뭐라고? evolution, 진화라고 하는 놈이 바로 그들이 톨로 하는데 도움을 줬더라. 그럼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뭡니까? evolution이야.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 글을 쓴 사람이야. 그러면 다음에 나올 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이런 게 여러분들 reading comprehension 한다라고 하는 거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다이어트가 나와야 되겠어? 메디컬 케어가 나와야 되겠어? 이볼루션이 나와야 되겠어? 이볼루션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 그게 뭐가 찍혀있기 때문에 저자의 방점이 강조점이 거기에 찍혀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잘못 쓴 겁니다. 잘못 쓴 거야. 근데 봅시다.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러면 이볼루션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내지 않았잖아. 서술형 문제라고 하면 이 글에 나오는 이볼루션이 어떤 것인지 explain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볼루션이 뭡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볼루션, 진화라고 하는 것과 이거 같은 개념은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어떻든 진화 연결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화 그 A에서 사람이 되고 이런 차원의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볼루션이 바로 뭡니까? 자, 머리 정리하세요. 자, 시간을 제가 5초 주겠어. 정리하세요. 이볼루션이 뭡니까? 우리 단순하게 문제 풀려고 이거 유형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문제 풀이 시간이 아니잖아 지금. 자, 에볼루션이 뭡니까? 어떤 내용이야? 설명 나와 있죠.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여기서부터 아예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더라. 거기 나온 서브젝트는 이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 우리 임용에도 단골로 출제가 되는 단어죠. 서브젝트가 뭐라고 했어? experiment, study 이런 실험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 서브젝트는 뭐라고 했어요? 실험 대상이야. 그래서 서브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고 했잖아. 어떤 때는 주인, 주체인데 어떤 때는 반대로 대상이 된단 말이지. 실험 대상. 자, 그러면 다시 이걸 보니까 어떻더라? 여섯 번째 줄 보세요. 밑에 여섯 번째 줄. 더치맨들은 어떤 사람이야? 호와 털어. 평균적으로 뭡니까? 평균적으로 누구보다 키 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떻더라? 키가 작거나 평균적인 신장을 가진 사람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출산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 왜 에볼루션이야? 이거지. 키 큰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으니까 그럼 뭡니까? 키 큰 사람이 유전자가 키 큰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회 전체로 뭡니까? 시간이 쭉 지나버리면 키 큰 사람 아버지가 크면 자식도 뭐 이거 있잖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 그 키 큰 사람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로 이볼루션이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이 독일에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볼루션이지. 이해됐어요? 바로 뭐야? 재생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진화라고 하는 건 리프로덕션이잖아. 재생산하는 거잖아. 재생산하는 낳는 거, 자식을 낳고 하는 거. 근데 자식을 낳는데 유전자가 어떤 자식을? 키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네덜란드에 나오다 보니까 키가 커졌다라는 거지. 그 이유는 뭐야? 출산율이 누가 더 높았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리딩 컴프레hension이 여러분들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리딩 컴프레hension 했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에볼루션 우리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그 리딩 컴프레hension이 된 거야. 그렇지 않고 눈으로 이렇구나 읽었는데 머릿속에 뭡니까? 그냥 구름처럼 떠돌아다녀. 그건 정리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맨 아래 어떤 단어 사용하겠어요? 밑에도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Under the identical condition, 즉 다른 identical condition이라는 게 다른 조건과 다른 조건 다 상관없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거지.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똑같은 조건 아래서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더 키가 크더라. 다른 사람보다.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어떤 genetic varia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야? 키 큰 유전자지. 쉽게 말하면 키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를 지니고 있는 거지. 캐리라고 하는 거. 캐리라고 하는 건 유전자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지. 유전자라고 하는 건 뭔가를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키 큰 놈, 작은 놈, 그 다음에 뭐야? 백인 놈, 흑인 놈, 뭐 황인 놈 이런 다 주인이잖아.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1번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문제 보세요. 메인 아규먼트가 뭐냐? 풋포워드는 제시되다 이 말이지. 제기되는 거. 누가? 닥터 얀슨에게 제기되는 아규먼트가 뭐냐? 그것도 메인 아규먼트, 핵심 아규먼트가 뭐냐 이거지. 자,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바로 뭡니까?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이어트도 아니고 메디컬 케어도 아니고 뭐가? 이볼루션이? 그럼 키워드인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볼루션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 어드밴티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드밴티지인데 지금 이 글에 또 뭡니까? 뭐의 어드밴티지? IQ의 어드밴티지야. 재산의 어드밴티지야. 학벌의 어드밴티지야. 신장의 한 단어에 뭡니까? 하이트 쓰시면 되겠지. 하이트. 신장. 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제가 풀어준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독해만 하시면 그 트랜슬레이션만 하지 마시고. 자, 2번도 별표 치세요. 2번이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어렵다고. 어렵죠? 자, 우선 서베이 단계 키워드 한번 찾아봅시다. 키워드.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1번 글에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글이 어렵지. 1번 글보다 훨씬 어려운 글입니다. 특히나 구조 찾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글이야. 이런 글들은 만만치가 않은 글인데, 왜냐하면 이 글은 뭡니까? 앞부분에 키워드가 클리어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글들은 어려워. 왜? 키워드가 앞부분에 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 감을 잡을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따라서 시간을 많이 뺏어먹는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야? 읽을 수밖에 없어. 이런 거 읽고 우리가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에피소드가 나와 있죠. 이그젠플이 나와 있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 요나 얘기, 요나서에 나오는 제네시스, 그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에 대한 얘기지. 요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몰래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보면 배를 탔는데 배에서 선원들이 뭡니까? 폭풍과 부니까 요나 쟤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잖아. 요나가 딱 걸리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폭풍과 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잖아. 집어 던져서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폭풍과 잔잔해졌어. 근데 어쨌든 요나가 뭡니까?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고 막 뭐 그런 얘기거든. 유명한 얘기야. 그 바이블은 크리스천들은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 뭡니까? 비기독교인들도 그 바이블을 보면 재밌어요. 스토리야, 스토리. 이스라엘의 그런 뭡니까? 그들의 역경을 다룬 그런 글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로서 읽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어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영어가 어느 문화권이에요? 영어가 어디 문화권에 기본을 두고 있어요? 크리스천리티잖아. 기독교 문화권에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시든 영문학이든 뭡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권의 문화를 깔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과는 보통 여러분 영문과 손 들어보세요. 영문학과. 그래. 영문학과 들어가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영문과 딱 들어가잖아. 1학기 때 101이라고 하는 101 제일 중요한 거 101 기본 되는 거. 101을 배우는 영문학 배경을 배워요. 영문학 백그라운드를 배우는데 English Literature Background라고 하는 제목 그건 필수 과목이야.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다 들어야 돼. 영문과 학생들은. 그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바이블을 배워요. 바이블을 배우고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워. 이 두 개가 당연하지. 서양 문화는 뭡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의해서 2H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 그다음 뭡니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리티의 문명, 이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배웁니다. 한 학기 내내.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은 저도 굉장히 편하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영문학 배경은 아주 룰을 웃어가면서 배웠죠. 근데 이제 기독교를 안 다녔던 아이들은 정말 어려워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그 바이블이 기본인데 바로 요나라든가 이런 거 뭡니까? 기본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건 근데 어쨌든 overboard라고 하면 뭐는 거야? 보드 위에 이거지. 보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보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버하는 거 뭐가 되는 거야?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물 밖으로. 이해됐었어? 원래 뜻이 그래. 그러면 자, 세일러들은 바로 뭡니까? 요나를 뭐 한 거야? 오버보드. 배 밖으로 던져버린 이 뱃사람들은 imagined, 상상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야. 뭐라고? His presence, his가 누굽니까? 1월달에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 대명사를 그냥 대충 그의 이런 식으로 번역한 빵점짜리 번역이라고. 그가 누군지, it가 누군지, they가 누군지 반드시 찾으라고 했지. 자, his가 누굽니까? 대열가 아니니까 당연히 요나밖에 될 게 없잖아. 단수니까. 자, 요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the cause, 이유라고 생각한 거지. 뭐라고? 폭풍 후에. 바로 이 폭풍우는 바로 뭐 하는 거야? 그들의 배를 좌초시키려고 하는 위협을 주는. 자, 그 다음 봅시다. similar spirit, 밑줄 그시기 바래요. similar spirit, 이게 뭡니까? similar spirit이 바로 클루지. 이 similar spirit이 어떤 겁니까? 같은 유사한 정신이야. 유사한 생각, 유사한 정신. 어떤 정신입니까? 아직은 몰라. 이것까지 찾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 논리력이 좋은 거지. 어떻게 찾아? 그냥 그럼 뭔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음날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거나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건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클루지. 그래서 similar spirit이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연결시켜주는 거야. 같은 개념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내용은 해결이 되는 거지. 자, 뭐라고 하나 봅시다. 이상한 정신대로 바로 베니스, 일본 애들은 뭡니까? 바로 도쿄 earthquake, 즉 동경의 지진이 at the time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은 뭐 한 거예요? take to 별표 치세요. 이런 단어 모르면 영어 안 됩니다. 기본이야. take to 다음에 ing 나와요. to는 뭡니까?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야. 전치사이기 때문에 begin, 뭐뭐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야. 뭐뭐하기 시작하다.
자, 그럼 뭐를? 마사커가 뭐 하는 거예요? 대학살이지, 대학살. 킬 정도가 아니에요. 킬은 그냥 개인이 하나 죽이는 거지만 이거 뭐냐면 마사커는 집단으로 학살하는 거지. 그래서 학살. 자, 바로 코리안이라던가 리버럴즈. 자, 코리안 이게 바로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어디야? 그 하버드의 그 램지 교수 사건이 전 세계 시끄러운 거 알고 있어? 적어도 여러분들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남을 가르칠 사람들이잖아. 오늘의 지식이 내일의 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매일매일 지식이 필요해. 그 하버드 그 교수라는 그 보니까 미츠비시 교수야. 혁자 교수는 뭐 이름이 있거든. 누가 돈 줘가지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게. 근데 미츠비시가 100만 달러를 제공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원래 100만 달러 주면 교수직을 하나 신설을 할 수가 있어. 미 대학들은. 학교도 좋고 돈 들어오니까. 근데 미츠비시 일본에 여러분 우리 절대로 사서 써서는 안 되는 회사가 제 1번이 미츠비시야. 미츠비시. 그다음 미쓰이. 미츠비시가 뭡니까? 별 3개야. 마크가 별 3개. 이거야.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 별 3개. 우리나라 기업 이름이 뭐야? 삼성이 이것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다행히 뭡니까? 우리 샘성이 자랑스럽게도 뭐 한 거야? 얘들을 훨씬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다음 현대. 어디서 일본 이 마크 이거 본 거 같잖아. 일본 차? 이거 뭐야? 혼다. 딴 거야, 얘들도 현대가 넘어서 버린 거야. 여러분 대단한 거야, 진짜. 기뻐할 일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야. 오직 했으면 일본 거 다 우리가 베낀 거야, 여러분들 사실은. 그거. 근데 어떻든 일본 최악의 범죄 집단이 뭡니까? 전범 기업이 미쓰비시예요.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회사들. 일본 최고의 재벌들.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얘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끊임없이 왜곡을 하는 교수들한테 서포트했단 말이야. 이미 언제부터 하냐면 걔들 대학원생 때부터 서포트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무가 요만할 때부터 씨앗 때부터 물 뿌려주고 영양제 줘가면서 뭡니까? 거름 주고 해가지고 키워내는 거야. 그러면 그 교수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 백인 애들이 철저하게 뭡니까? 일본 편이 될 수밖에 없어. 일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학자들이 수천이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일본 정부도 하지만 주로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나라 반성을 해야 돼. 그 뭡니까? 정치 자금이나 맨날 그딴 짓만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때 그 램지 교수가 뭡니까? 저는 오히려 잘 됐어. 여러분 변증법이 역사는 병증법이야.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누가 뭐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엔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 덕분에 미국인들이 뭡니까? 위안부 문제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 그래 하버드 앞에 보면 동상을 좀 세우려고 하잖아. 지금 위안부 동상을. 근데 어쨌든 얘가 얘기한 게 뭡니까? 1920년대에 있었던 동경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거든. 그걸 관동 지방에 동경이 있잖아. 대지진 났을 때 정치인들은 누가 필요해요? 항상 희생양이 필요해. 이해돼? 그럼 뭡니까? 희생양이 필요한데 희생양이 누가 됩니까? 이 글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아웃사이더들 이런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 거야. 그럼 뭡니까? 정말 비열한 거. 이 글의 저자가 이게 비열하게 이를 데 없는 거지. 그 인간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 약자들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바로 이 램지 교수가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 학살한 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렸잖아. 여러분 그 사람의 주장은 놀랍지도 않아. 일본 우익들이 계속 했던 소리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극물을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독극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근데 더 황당한 건 뭡니까? 좋아, 램지나 이런 놈들은 그렇다 쳐. 문제는 누가 더 문제입니까? 이 국내 이 토착 왜구들이 더 큰 문제야. 이 편 들어봤어요, 여러분? 토외라고? 토착 왜구? 이거 최근 나온 편이 아니야. 제가 백제 때도 한번 얘기해줬는데, 여러분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백제 때도 얘기를 했어요. 친일파. 일본하고 친하다 그 친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뭐야? 양친할 때 진짜야. 양친 부모님 잘 계셔? 이런 말 들어봐서 못 들어봤어. 양친, 엄마 아버지 그 양친이야. 친일은 일본을 엄마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부모로 삼는 게 친일파야. 그냥 친하다 친자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거는
안중근 의사 때 나왔던 표현이야. 최근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토착외구가 1908년 9년 이때 나온 얘기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해 죽였지. 이때 한국의 토착외구들이 뭡니까? 이토 히로부미 사죄해야 된다고 이토 히로부미 동상을 세우려고 했어. 국민 성금을 모아서. 1909년 여러분들 그 구글 쳐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사죄해야 된다고 거기서 절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 앞장섰던 걔들을 국민들이 뭐라고 토착외구라고 불렀어요. 한국 놈인데 외구보다 더 나쁜 놈들인 거지. 그 토착외구란 말이지. 최근에 들어서 유행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토착외구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 램지 교수 옹호하는 논문을 그 서한을 발송한 게 우리나라 교수들이야.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그 교수들이라고. 이 뉴 라이트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이 인간들. 신우파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얘들이 지금 뭡니까? 오히려 일본 편을 지금 들고 있잖아. 램지 편을 들고 있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한테 더 좋지. 참고로 뉴 라이트는 뭡니까? 한 20여 년 전부터 양성된 거야. 일본의 우익들에 의해서. 장학금 주고 스칼라십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구비 지원해 주고. 일본은 자, 바로 동경 재직인 사건 때 뭐 했다? 코리안들을 리버럴들은 누구겠어요? 코리안은 한국인이고 리버럴은 누구겠어요? 일본의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자랑 리버럴이라고 보통 진보 쪽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자, 왜냐하면 리버럴들이 그 당시에 한국인들 편들어줬거든. 이 사람들 왜 한국인들을 왜 공격하냐고 편들어줬단 말이야. 일본 진보 세력들이. 근데 같이 죽여버렸죠.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때? 죽창 있지? 자경단이라고 우익들이 그 띠를 두르고 죽창을 들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죽창으로 그냥 거짓을 했다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로마인들이 뭡니까? 로마인들이 승리했을 때 어디에서? 퓨닉워라고 유명한 포에니 전쟁이죠. 포에니 전쟁. 자,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을 때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로마와 카르타고 사람들이 싸운 거지. 카르타고는 지금의 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야. 튀니지. 자,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이 카르타고 사람들은 바로 됐냐라고 설득당했어요. 뭐라고? 그들의 미스포션이 뭡니까? 설명하세요. 뭐야? 미스포션이 뭐야? 불은 뭐야? 빨리 설명하세요. 뭐야? 전쟁에 진 거지. 디피트 당한 거지. 전쟁에 진 거. 자, 그들의 전쟁에 진 거는 바로 듀투 뭐 때문이다? 어떠한 렉스티라고 하는 거 그런 뭡니까? 파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그것만 알면 돼. 네거티브란 거 알면 돼. 어떤 네거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 거지. 바로 뭐냐면 뒤에 뭡니까? which 이것은 바로 뭐 한 거야? 바로 헤드 크립이라고 하는 거 슬슬 기어오는 거지. 그래 뭡니까? 슬슬 기어와서 몸에 뭐 있어. 크리피 뭐 이런 거잖아. 징그러 뭐 벌레가 막 스멀스멀 다니는 그런 게 크립의 이미지잖아. 자, 근데 뭡니까? 스멀스멀 어디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몰록의 워십이니까 뭡니까? 몰록을 워십한 거지. 몰록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이지 신. 그들의 신. 몰록. 모른다 하더라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워십이란 단어가 나왔잖아. 잠깐 노바심이야. 어부가 무슨 뜻이야? 어부. 을르리야 목적어입니다. 자, 몰록을 워십하는데 스멀스멀 끼어들었던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어떤 렉서티가 있는 거지. 렉서티. 그러니까 렉스라고 하는 거 뭡니까? 보통 느슨해지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방종해지고 다 그런 뜻이죠. 느슨해지고 방종해지는 거. 그걸 렉서티라고 합니다. 자, 네거티브란 것만 알면 됩니다. 문맥은 네거티브 될 수밖에 없잖아. 즉 뭔가 그러니까 신을 숭배하는데 뭐가 돼버린 거야? 느슨해진 거지. 그 다음에 신을 숭배하는데 방종해버린 거지. 제대로 믿지, 쉽게 말하면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지. 이해됐어요?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들 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신에게 우리가 제대로 신을 숭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한 거지. 이게 다 뭐야? 미신이지 미신. 이런 게.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자 뭐였어요? 그런데 몰록은 뭘 좋아했어요? Having
children sacrifice. 무슨 구문이야 이거? 오형식 구문이지. have 다음에 뭡니까? 사람 나와 있고 pp형이 나와 있잖아. 오형식 구문이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children이 sacrifice 되기를 원해. 힘은 누굽니까? 몰록이 되는 거지. 몰록이 신이야. 자기에게 신이 아이들이 희생양으로 바쳐주기 희생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근데 어쨌든 몰록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몰록은 그런데 뭡니까? 프리퍼 누굴 더 좋아했어요? 그들이 누구이길 더 원했어? 오형식 구문이잖아. 그들이 누구이길 더 원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플레비안 평범한 자제가 아니라 귀족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거지. 하지만 노블 패밀리즈 오브 카르타고에 있는 귀족들은 어때요? 귀족 가문들은 adopted 바로 어떤 프랙티스를 채택했습니까? surreptitiously, secretly 몰래 이런 단어 모르면 영어 안 됩니다. surreptitiously 몰래 뭐 한 거야? 서비스 별표 주세요. 몰래 어떠한 프랙티스 실천을 한 겁니까? practice of substituting 이거 또 나왔잖아. substitute 하면 중요한 건 뭐라고 해야 돼? 포지. 포가 뭐다? 뭐뭐 위에가 아니라 뭐뭐 대신해라는 뜻. 정반대의 뜻이 된다고 하는 거를 외워야 돼 이거. 자, 그럼 뭡니까? 이런 거야. 중고등학교 그래서 다음 중 글의 흐름상 어긋나는 거고 substitute A for B를 B for A 이렇게 바꿔놓고 뭡니까? 내용상 어긋난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치사한 문제긴 하지만. 근데 자 그러면 그들 자신의 업스프링 자손들을 즉 자기들이 자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대신에 누구를? 플레비안. 자, 플레비안 이 단어 몰라. 상관없어. 뭐와 대조겠어 그러면? 그렇지. 에리스토크레틱과 대조가 되는 거지. 이런 게 논리지. 즉 평민들, 보잘것없는 이런 거죠. 평민의 아이들을 즉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록은 누굴 좋아했어? 쉽게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니까 니네 귀족 자제 바쳐라 이렇게 한 거니까 몰록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겠어? 몰록의 신의 뜻을 받는 대제사장이 우리 신께서 귀족의 자제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귀족들은 잔머리 쓴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변장시켜가지고 뭡니까? 내 자식인 것처럼 해서 보냈겠지. 이해됐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뭐라고 생각됐냐면 만약에 뭡니까? 그거는 바로 뭐라고? 신을 디스플레이즈다. 이해됐어요? 왜? 신을 뭐 한 거야? 신은 귀족자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귀족자들 이것 때 잔머리 걸려가지고 평민의 자녀를 바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즈하게 만든 거지. 신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뭡니까? at the worst moment. 자, 가로 묶어버리고 at the worst 최악의 순간에 바로 뭡니까? 가장 귀족의 the most aristocratic children 누구겠어요 그러면? the most aristocratic 누구야? 왕이지. 왕의 자녀들이지. 이해됐어? 왕들. 가장 최고의 뭡니까? 귀족의 아이들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컨숨. 또 나왔지? 컨숨이라고 한 단어. 지난번에 컨숨이라고 하는 건 소비되는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죽다라는 뜻이 있다고 이제 컨숨이. 제일 중요한 뜻은 죽다야, 죽다. 그냥 이거 이미지가 그거야. 자, 뭔가를 소비되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안 남아있지, 없지. 그래 죽다라는 뜻이 확장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듀얼리는 뭡니까? 적절히 가로목과 문장과 관계없지. 그래서 적절히 뭐가 됐어? 죽게 됐어. 어디에서? In the fire. 이해됐죠? 이제 신이 분노하니까 이제 뭡니까? 귀족 자제, 왕의 자녀까지 이제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인지 스테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 같지만 뭡니까? 로마인들은 빅토리어스. 이 부분이 번역이 어렵잖아. 로마인들은 승리했어. In spite of the democratic reform. 자, 형광펜 쫙 꺼놓고 이것이 의미하는 거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야. 자, 설명하세요. 뭡니까? This democratic reform 뭐야? 설명하세요. 무슨 말이야? 왜 democratic reform입니까? 리폼은 개혁이고 democratic 민주주의적이고 왜 그렇습니까? 평민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자녀 관계없이 뭐 한 거야? 신의 제물로 다 바친 거니까 차별하지 않고 다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적인 거지. 계급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됐어? 즉 귀족이나 왕의 자녀 가장 the most aristocratic children도 불에 태워서 sacrifice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되는 거지.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됐더라?
누가 이겼다? 로마가 승리했다. 자, on the part of their enemies. their enemy가 가리키는 게 누구겠어요? 그러면 their가 로만이니까 enemy는 누구예요? 카르타고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로마의 적들 측면에서 볼 때 뭐를 해서 데모크라틱 리폼까지 했지만 결국에 누가 이겼다? 로마가 이겼다. 주목. 여기에 이걸 가지고 지금 저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그젬플이 여기는 시리즈 패턴이잖아.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 얘기야? 자,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누구야? 요나. 두 번째 1번. 세 번째 카르타고 얘기 나와 있지. 그건 저자가 특히 카르타고 얘기를 막 길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층이긴 하지만 같은 계급이긴 하지만 하나만 썸머리 하라고 한다면 뭐만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만 방점을 찍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이것들의 공통 속성 시리즈잖아. 공통 속성 찾은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이성적인 거야, 비이성적인 거야? 비이성적인 거지. 바로 어떤 거야? 여러분들 거기 문제 제가 냈던 거 몇 번이야? 2번 있지, 2번. 2번. 이거 같은 뜻이지. 미신은 뭡니까? 이성적이지 않은 게 미신이잖아. 이해됐어?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이것들의 공통점은 다 뭐야? 비합리적인 행위를 한 거지. 뭐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 바친다고 해서 전쟁이 졌다고 해서 사람 바치는 거 얼마나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야. 그 다음 지진 났다고 해가지고 보면 조선인들이나 리버럴들을 죽여버리는 거, 대학살하는 거 얼마나 비이성적인 행위야. 그 다음에 뭡니까? 폭풍이 분다고 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빠쳐버리는 거 얼마나 비이성적. 우리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지. 비이성적인 행위. 이것들의 공통적인 바로 뭐야? 미신적인 행위인 거지. 그러면 또 하나 공통점. 이것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이게 핵심이잖아. 여기에서 공통 속성을 찾으면 바로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행위를 했어? 1번은 폭풍 때문에 무서워서. 2번은 뭡니까? 그 다음에 지진 때문에 무서워서. 그 다음 3번은 전쟁에서 져서 무서워서. 이해됐어?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fear, 테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테러리즘 할 때 테러가 아니고 테러는 원래 fear란 뜻이야. 두려움이야, 두려움. 공포. 테러리스트는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야? 공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상대방한테. 테러리스트지. 근데 어쨌든 이해됐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비이성적인 행위를 하게 된 거지. 어떤 게 코즈고 어떤 게 결과입니까? 이것이 코즈고 이것이 이펙트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리즈 패턴을 정확하게 알면 이거 도출이 되겠지만 쉬워, 어려워? 어렵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이것들이 뭡니까? 이성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건 그건 파악이 되지. 그거는 거기까지만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 가세요. 그 다음 클루가 나와 있게 돼 있어. 그 다음 가시면 뭐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디까지 끊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읽었던 their enemies, 그 다음에서 끊으세요. enemies 다음에서 끊어. 그 다음 뭐 나옵니까? 봅시다. 이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이그젬플을 가지고 뭐 한 거야? 저자가 이그젬플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준 거지. 이런 거 세 가지를 보여줬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너럴라이제이션해서 자기가 할 말이 바로 다음에 등장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글의 저자는 컬렉티브 뭐라고 합니까? fear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바로 그러면 이 글에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가 어디 있는 거야? 이 부분에, 이 문장에 있는 거지. 자, 이런 거야. 이런 게 여러분 글을 볼 때, 자, 어려운 글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그젬플이 아니라 어떤 개념어들이 나와 있지. 그럼 볼 것도 없이 뭡니까? 이 개념어는 이것들 요약하는 게 나오게 돼 있어. 이게 글을 쓰는 방법이야. 이해됐어? 아니, 이그젬플 막 계속 나열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들에 대해서 저자가 자기가 할 말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개념적으로 정리한 게 뭐야? 메인 아이디어지. 그게. 이해됐어요? 그럼 뭐라고 하나 봅시다. 콜렉티브 피어라고 하는 놈은 어떻더라? 스티뮬레이트 한다. 자, 스티뮬레이트 한다는 거 뭡니까?
자극해서 뭔가 야기시키는 거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코저 하는 거지. 코저. 이해됐어요? 자극해, 야기시켜. 뭐를? herd instinct. 즉, 이거 저자가 단어 쓴 거 보세요. 본능인데 herd라고 하는 건 일반 사람한테 잘 안 쓰지. 근데 저딴 짓을 하는 건데는 뭡니까? 거기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런 말이야. 집단 군중 심리를, 군중의 본능, 즉 집단 본능을, 즉 인간 이전에 뭡니까? 인간이 동물이 진화했잖아.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있는 거지. 집단 본능,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이해됐어요? 이런 단어 사용하는 데서 벌써 뭐야? 네거티브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런 행위에 대해서 네거티브지. herd instinct를 자극을 시키고, 그래서 뭐를 produce, 뭐를 produce, 빨리 체크하세요. 코즈 앤 이펙트 패턴의 시그널 얻으잖아. 뭐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까? ferocity, 별표 치세요. 잔인함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한테? toward, 누굴 향해서? 바로 자기 집단의 멤버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을. 자기 집단의 멤버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아웃사이더지. 아웃사이더. 그러면 이 아웃사이더의 이그젬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웃사이더를 설명하는 시험 때 충분히 낼 수 있지. 누굽니까? 찾으세요. 아까 코리안즈, 리버럴즈, 요나. 이해됐어? 그런 거지.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 그걸 정리하면 collective fear라고 하는 놈이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데, 이 미신적인 행위라는 게 그 다음에 바로 뭐야? 바로 ferocity가 되는 거지. 잔인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 잔인한 행동의 이그젬플이 이미 다시 설명 안 해도 알겠지? 한국인과 코리안과 리버럴을 죽이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 아이들을 뭐 한 거야? 불 속에서 집어 던지는 거. 이해됐어?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ferocity. 그 다음 가세요. 근데 이렇게는 글이 까탈스러워.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강조구문이지. 그건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그거는 프랑스 혁명에 있었다. 바로 프랑스 혁명 뭐 할 때였어요? 뭐 할 때? dread,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dread가 같은 단어가 뭡니까? fear지, fear. 그래서 전치사 of를 쓴다는 of가 중요한 거. of 별표 주세요. fear of, dread of. 두려움의 of는 을을이야, 을을. 의가 아니라 을을. 즉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foreign armies. 이해됐어? 적군을, 다른 나라의 군대를 두려워한 것이 바로 뭘 야기시켰어? 테러의 정치를, 지배를, 야기를 시켰던 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있었던 그때다. 이해됐어? 사실은 전체 글로 보면 뭡니까? 몇 번째 이그젬플이야? 네 번째 이그젬플이 되는 거야. 네 번째. 그래서 이 글이 까탈스러운가? 보통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랑스 얘기하고 했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기가 끝나는 거야. 다섯 번째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나치가 나오지. 바로 그래서 뭡니까? and. 그리고 it is to be feared that. B2용법 여기 expect로 바꾸시면 돼. 기대하다. expect. 자, 됐냐가 뭡니까? 두려워지는 걸 기대가 될 만한데, 뭐가? 나치라고 하는 놈은 바로 어떤 거예요? 이 놈은 전쟁이 defeat가 draw nearer. 이해돼?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목, 저를 보세요. 전쟁이 defeat가 draw nearer. 자, 이것과 correspond to 하는 내용 찾아 쓰세요. 뭡니까? 전쟁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누가? 나치가 전쟁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말이잖아. as 이렇게 함에 따라, 가까워짐에 따라. 자, 이것과 뭡니까? defeat가 draw nearer와 correspond to. 우리 이명의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게 correspond to 하는 거 찾아라 이거잖아. 찾아야지. correspond to라고 하는 거 동의어와 달라요. 그게 아니라 글의 구조 속에서 연결되는 거 찾는 거야. 그게 correspond to야. 아까 구조가 뭐 있었어? 아까 코리안과 리버럴의 구조가 어떤가? 같은 correspond to 하는 게 뭐였어? 요나였지. 어떻게 요나하고 코리안이 동의어입니까? 아니잖아. 하지만 글의 전체 그래서 correspond to의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글의 구조를 모르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야.
그 문제가. 우리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 correspond to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다시 지금 defeat가 draw nearer 이것과 correspond to 하는 거 쓰세요. 뭐 있어? 어렵지 않지? 뭐야? 요나에게에서 뭐야? 폭풍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일본에서 earthquake 이거지. 다 뭡니까? 어떤 거야? 어떤 객관적인 어려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지. fear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defeat가 draw near라는 거는 아까 지진이라던가 폭풍우라던가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한테 전쟁이 카르타고가 진다던가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지. 이런 거 시험 문제 되면 기가 막힌 좋은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correspond to 하는 걸 다 쓰시오. 그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난이도가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 맞추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그럼 딴 말로 다시 정리하면 defeat가 draw near라는 바로 뭐가 생겨? 여기서 collective fear가 생기는 거지. 폭풍우 때문에 collective fear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동경 대진 때문에 collective fear가 생기는 거고.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음 알았죠? 처음부터 주의시를 확산한 게 아니라 전쟁이 점점 지게 되니까 뭡니까? 사람은 동요하지. 동요하니까 쟤들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희생양이 필요한 거지. 요나 때문에 그래. 코리안과 리버럴 때문에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 글의 저자는 뭡니까? 그 무슨 얘기합니까? 이런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밑에서 6번째 좀 보세요. 이런 감정을 밑에 6번째 뭐라고 합니까? irrational emotion 키워드죠. irrational emotion. irrational emotion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연결되는 게 collective fear가 되는 거지. 집단적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여러분들 두려움은 별게 아니야. 하지만 국가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에 떨어버리면 이렇게 광기 어린 비이성적인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밑에서 그 옆에 irrational emotion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뭐라고 봅시다. and 보세요.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뭐예요? 펄추론 이 단어 모르는 단어야. 그치? 몰라 상관없어요. 펄추론들은 뭐 비교급 나와 있죠. 비프론트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데 뭐니까 뭡니까? 잔인 자 크루얼티 키워드지. 크루얼티 얘가 뭡니까?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 집어 던지고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애들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거지. 학살하고. 자, 더 크루얼티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 누구보다? 브레이브 맨보다. 자, 어떻게 제가 1월에도 얘기하고 2월에도 얘기하고 백제에도 얘기하고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어떻게 우리가 모든 단어 알고 다 시험 봅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구문 다 알고 시험 봐? 불가능해. 하지만 여러분 보케브러리 30대 있지 교재 우리 기출교재 그거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다고 여러분 단어 다 해결돼? 안 그래. 그렇다 아니라고 했잖아. 대신에 그거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400자 글쓰기. 자, 참고로 400자 글이 나오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8단어 이상이 모르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단어 공부 안 하는 거야. 400자가 나오면 모르는 단어나 구문이 4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10%까지 오케이야. 그건 괜찮은 거야. 1%. 이해됐어? 다시 400자면 몇 개? 4개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8개 이상이 나와버리면 그건 단어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줄여야 되는 거야? 4개까지 줄이는 거. 여러분 보케브러리 30페이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4개까지 줄이는 거야. 나머지 하나, 둘, 세 개는 모를 수 있어. 그건 뭐를 기본적인 단어를 정확하게 알잖아? 그럼 문맥에서 어려운 단어를 다 찾아낼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폴추론, 이 단어 별로 안 써 우리. 그런데 알 수 있어. 폴추론이 뭐 비교급이지? 그럼 뭡니까? 뭐와 뭐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 날 보세요. 우리 1월 달에 테스트할 기본 이론하면서 컨트라스트 패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물론 디퍼런스 중요하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비교급이라고 했잖아. 비교급. 비교급은 뭡니까? 컴패리슨이 아니라 컨트라스트라고 했잖아. 그건 뭐야? 디퍼런스라는 얘기 했잖아. 차이지. 그러면 뒤에 뭡니까? 브레이브맨이 나와 있지. 그럼 뭐가 나와? 폴추는 뭐겠어 그러면? 브레이브맨과 반대가 되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럼 뭡니까? 겁쟁이지. 겁쟁이. 이해됐어? 겁쟁이란 뜻이야. 겁쟁이. 자, 그러면 이 폴추론스 자, 이 폴추론들은 뭡니까? 더욱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잔인한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잔인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한 뭡니까? 뭐 하는 경향이 더 강해요? 얘들이. 미신에 빠지는 경향이 더 강하다. 맞는 말이죠. 자, 맞는 말. 빨리 키워드 밑줄 그어놓으세요.
superstition. 그다음 cruelty. 그리고 when I say this, 내가 이걸 말할 때 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brave한 사람. In all respect. 모든 측면, 밑줄 그으세요. all respect. 모든 측면에서 brave한 사람은, 이때 respect는 측면이라는 뜻이잖아. 측면, 존경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용감한 사람들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not only, 단지 여기서가 아니라. 단지 여기서가 아니라. 그러면 주목. 내가 여러분들한테 1, 2월 달에 그런 얘기 했지. not only but also. 무슨 뜻이야? not only A but also B. 무슨 뜻이야? A뿐만 아니라 B 또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거 나 물론 그 뜻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저자의 방점이 어디 찍혀 있다? 뒤에 찍혀 있다라는 거지. not only가 아니라 but also에 찍혀 있다라는 거지. 썸머리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but also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not only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아니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면 not only는 뭡니까? 그거잖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not only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데에서. 그럼 봅시다. 자, 죽음을 직면할 때뿐만 아니라 all respect에서 이 말이지. 모든 측면에서 용감한 사람. 그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many a man. many a man은 many 되는 거지. men. men이나 many a man이나 또 many 다음에 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야. many 다음에 어가 오는데 똑같은 뜻은 뭡니까? 복수의 뜻이라는 거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many a man 다음에는 당연히 뭡니까? A니까 단수형이 men이 아니라 man이 되는 거지. 바꾸면 many men 이렇게 똑같은 뜻이잖아. 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용기를 가질 거예요. 뭐가? gallantly는 뭐가 있어? 용감하게 bravely die, 죽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will not have the courage, 즉 말할, 심지어는 생각할 용기는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 바로 뭐를 말하거나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댄야를. 바로 댄야가 뭐야? 그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죽으라고 얘기해.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데 그 죽으라고 하는 이유를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돼? 전쟁터나 내가 왜 죽어야 돼? 전쟁 나가 죽으라고 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왜? 독일에 있는 군인이 나하고 하등의 적도 된 적도 없고 제가 나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쟤를 죽여야 돼? 이런 거지. 바로 예를 든다면 바로 전쟁터 나가 예를 든다면 전쟁 나가 죽으라고 하면 그 죽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가치가 없는지 아닌지를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하게 뭐다? 그것이 용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 내리고 있지. 전쟁터나 열심히 싸워서 하는 그게 용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뭡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거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거. 이해됐어? 전쟁이 올바른 거야? 전쟁이 가치가 있는 거야? 전쟁 무가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말할 줄 아는 이런 게 바로 이 글의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용기라는 거지. 그럼 정의해냅시다. 브레이브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하게 전쟁 적과 맞서 싸워서 내가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의 저자는. 그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누가 용감한 사람이다? 내가 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왜 나한테 죄가 없는 사람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애스킹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뭐가 되는 거다?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바로 뭐에 빠지지 않는다. 다시 그런 사람 뭐에 빠지지 않는다. 집단 herd instinct에 빠지지 않는 거지. 집단 최면에 집단 본능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이거 별표 쳐놓으시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리면 herd instinct를 끊임없이 자극시켜가지고 뭡니까? 우리 누구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 못 살아. 누구 때문에 못 살아.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걸 제일 많이 자극시킨 최고의 나쁜 놈 중에 한 놈이 누구였어요? 도널드 트럼프지. 도널드 트럼프는 전형적인 미국 백인의 herd instinct를 자극시켜가지고 뭡니까? 컬렉티브 피어를 가짜 컬렉티브 피어를 만들어놨지. 왜? 가난한 백인들이 뭐야? 실제 무섭지 그들은. 왜? 일자리가 없잖아. 못 살잖아. 근데 이거를 누구 탓으로 돌려버렸어요? 중국인들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이런 에이시안의 탓으로 돌려버렸잖아. 미국 안에서는 히스패닉 탓으로 돌려버렸고. 이거 여러분 진리야, 진리. 이거 1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야. 100년 전에 쓰여진, 거의 80년, 90년 전에 1930년대에 쓰여진 글이란 말이야. 이게 버틀러는 러셀이 쓴 글입니다. 근데 아직도 유효하지. 아직도. 왜? 우리 인간의 뭡니까? 인스팅크트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herd,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짐승의 본능이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집단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알죠, 여러분들? 진화할 때 집단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살아남았던 거. 우리가 어떻게 맘모스하고 공룡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집단에 컬렉티브한 모여가지고. 근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 챙기다 보니까 우리 끼리끼리가 모여있는 거지, 오랫동안. 근데 이 못된 본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이것이 언제? fear, 두려움이나 테러, 이런 공포가 생길 때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글에 안타깝게도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쓴다면 하나 더 넣겠어. 이때 이거를 자극시키는 반드시 리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끊임없이 봅니까? 군중들의 이런 herd instinct들을 자극을 시키는 지도자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리더가 나와서 저놈이 나쁜 놈이야, 트럼프처럼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좋은 글입니다. 개념은 좀 여러분 꼼꼼하게 분석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 복습을 어떤 게 키워드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꼭 찾고, 제가 오늘 강조한 건 correspond to 하는 걸 여러분 다 찾아서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세요. 3번. 자, 이걸 같이 봅시다.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 자, 좀 아까 그래서는 키워드라고 하는 게 뭐야? collective fear, fear, 그 다음에 superstitions, 그 다음에 irrational, emotion,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ferocity, 잔인함, 이런 거. 이건 뭡니까? 어떤 게 나와요? 이건 앞에 글보다는 쉬워요. 왜? 어떤 하나의 주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줄에는 NRA라고 하는 거 있지. 미국 총기협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3대 로비스트 가운데 하나야. 엄청나게 영향력이 세죠. 얘들이 3대 로비스트야. 가장 센 로비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총기협회. 총기 얘기는 여러분들 수업 좀 많이 들어봤죠. 미국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낙태 문제, 그 다음에 총기 문제, 그 다음에 그 섹슈얼리티 문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거 LGBT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항상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잖아, 사회에서. 이건 어떻든 총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전 총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미국 사회 현실적인 문제잖아. 해마다 뭡니까? 슈팅해가지고 슈팅해서 수없이 많은 학교 애들이, 어린아이들 죽고 막 하잖아. 그런데도 해결을, 우리나라 같은 벌써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같았으면 벌써 법 다 만들고 다 끝냈어. 우리나라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미국은, 저는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굉장히 패시미스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역사적 기원이, 총기와 미국의 건국이 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까? 뭐라고 하나 봅시다. understand 하기 위해서는 왜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왜 NRA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의 fellow, 동료인 바로 뭡니까? 프로-건 그룹. 자, 그러면 주목. NRA는 뭐 하는 집단이에요? 프로-건 그룹이란 거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프로-건이니까 뭐야?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자, 프로-건 그룹, 이들의 대조가 뭡니까? 건,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지. 이건 뭐야? 총을 규제하자는, 컨트롤하자, 규제하자라는 거고, 얘들은 총을 그냥 놔둬라 이 말이지. 이거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게. 이 둘이 싸우는데 이 글의 저자는 뭡니까? 조금 더 비관적이죠. 어때? 누가 이길 것 같아? 얘들이 이길 것 같아. NRA가 이길 것 같아. 바로 그 이유, Y에 대한 바로 이유가 핵심이 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까? 그게 Y에 대한 해답 나오는 게 바로 어디예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바로 나와 있는 거지. 같이 봅시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뭐라고 나봅시다. NRA는 pose credible threat. 자, pose threat to라고 하는 건 위협을 기하다 이런 뜻이야. 위협을 하다. 근데 credible 별표 주시기 바랍니다. credible은 무슨 말이야? 이거 아는 단어지. credible 믿을만한 이거지. 근데 믿을만한이라고 하니까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뭡니까? 리얼이야, 리얼. 실제적인, 추상적인이 아니라 리얼한 실제적인 위협을 제기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any lawmaker. 모든 lawmaker가 누굽니까? 참고로 주목. 여러분, lawmaker가 누구예요? 변호사가 아니야. 어? 변호사는 lawyer야, lawyer. 법을 가지고 걔들은 뭡니까? 그냥 실행을 하는 거고, lawmaker 하는, 만드는 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지. 컨그레스맨이지.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즉
국회의원들을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위협이 돼요. 근데 이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이냐? 어떤 국회의원입니까? 크로스. 별표 주세요. 이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크로스라고 하는 건 뭐 진짜 영의와 철이 크로스 해가지고 뭐 묻는 것도 있지만 크로스는 뭐 하는 거야? 우리 이거 하지? X표. 이거 하지? 크로스는 뭐 하는 거야? 땡골렘이 찬성하는 거지. 크로스는 뭐 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이런 게 나오면 사실 굉장히 까탈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트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시 뭐야? NRA죠. NRA 반대하는 모던 로메이커의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지.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어. 자, 그런 실제적인 위협을 도대체 어떻게 가하는지 봅시다. 바로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가 바로 뭐예요? for example이 빠져 있는 거야. 이해됐어? 집어넣으세요. 예를 들어 바로 뭐한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데 주목 날 보세요.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예를 들면 바로 첫 번째 뭐를 한다? 바로 클리어한 레이팅 시스템, 즉 몇 점, 몇 점, 몇 점, 몇 등, 몇 등, 몇 등 이 등수 체계를 이해됐어? 몇 등, 몇 등 하는 이 레이팅의 점수 체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무서운 얘기지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evaluate, 판단하는, 즉 후보를 판단하는데 바로 클리어한 등급제를 사용을 한다. 부연 설명 어려운 얘기지. 부연 설명 나와 있지. 바로서 이 등급제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얘들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NRI라는 이튼이 NRI고 NRI는 바로 헬프 도와요. 자기의 NRI의 300만 명이나 되는 멤버들로 하여금 브로드캐스트는 무슨 말이야? 우리 다 아는 단어지. 뭐 MBC 할 때 브로드캐스팅 도대체 브로드캐스팅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브로드는 뭐야? 좁은 거야, 넓은 거야? 캐스트는 알리는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뉴스 캐스터라고 하잖아. 뉴스 포착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뭐 하는 거야? 널리 알리는 거야. 널리 알리는 거. 자, 그러면 그들의 요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면 뭡니까? 서포트 할 거야. 뭐에 기반해서? NRI 레이팅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됐지 이제. 자, 주목.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뭡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있을 거고 여러분들 그 한나라당 지지자들 있을 거야. 이름이 뭐야 지금? 이름 바뀌었지? 모르겠어. 팔로우업이 안 돼. 근데 어쨌든 서로 간에 여러분 지지자들 있을 텐데 근데 이 지지자가 내 뜻에 거부하는지 아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 없어?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알기 어렵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겨. 자, 내가 보수당이야. 보수당인데 100점 만점에 얘는 기껏 20점밖에 안 돼. 보수당 국회의원인데 너무 진보적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20점이야. 이렇게 매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총기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매긴다는 얘기야. 총기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 할 거 없이 특히나 반대하는 사람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점수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어때? 100점 만점에 20점이야. 이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훨씬 클리어해지는 거지. 이건 무서운 얘기지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는 뭡니까? 당선되는 게 최고잖아. 근데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 다음 NRA는 또한 올서 체크하세요. 시리즈 패턴이라는 거 알겠지?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얘들은 또한 스펜드, 어그레시브는 뭡니까? 많다 적다? 많은 거지. 어그레시브 한 거니까. 바로 Congregational Race는 뭐냐? 선거지.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는데 자, 예를 들어 얼마 씁니까? 거기에 2,400만 달러 2,800만 달러. 근데 아웃사이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임시비라는 뜻입니다. 임시로. 즉 특별하게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때 임시로 쓰는데 얼마 써? 무려 3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게 제가 2015년 글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쓸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또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돈을 쓰고 그다음에 deliver 별표 주세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딜리버라고 하는 거는 insure야. 보장하다, 확실하게 해주다 이런 말이에요. insure. 또한 이들은 돈만 쓸 뿐만 아니라 또 모두에도 보트도 또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보트는 여러분 한 표, 두 표 이거잖아. 표가 중요하잖아. 이 한 표, 두 표 이거는 바로 even more valuable. 훨씬 더 중요하지 뭐보다. 당연하지. 돈보다 즉 투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좀 적긴 한데 옛날에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멤버들 동안에 다 조직을 해가지고 야 너 몇 표 만들어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 몇 표 만들어. 그러면 국회의원 후보는 뭡니까? 한 표가 아쉬운데 얘들이 몇백 표를 만들어 와 몇천 표를 만들어 오면 이 사람들의 뜻에 거슬릴 수 있어 없어? 쉽지 않지. 쉽지 않은 거지 이게. 자 그다음 by contrast 반대로 대조적으로 뭡니까? 그룹도 어떤 그룹이에요? 건 컨트롤 서포트하는 이제 이해됐지? 바로 어떤 그룹이야? 주목 어디 있어? 얘들이지. 건 컨트롤 서포트하는 그룹들은 어떻더라? 레지슬레임 법안이고 건 컨트롤 법안을 서포트하는 그룹들은 아직까지 프루브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힘이 난세겠지. 그들이 딜리버하지 못한 충분한 싱귤러시 보터들을 확보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클로스 일렉션이 뭐겠어요? 그러면 클로스는 뭔 뜻이야? 형용사지. 클로스가 형용사로 쓰면 뭔 뜻이야? 생긴꼴이 형용사잖아. 형용사일 땐 뭡니까? 동사일 때는 끝내다 닫다지만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뭐야? 가까운잖아. 즉 가까운 일렉션 뭐겠어? 그러면 박빙의 그렇지. 박빙이 되는 거지. 박빙의 선거에서는 이해됐어요? 그럼 정리합시다. 프로건은 주목. 프로건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는 건 컨트롤하는 그룹들은 아직까지 투표할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화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국회의원이야. 그런 질문이 있는 거야 밑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야. 그럼 뭡니까? 건 컨트롤에 찬성하겠어? 건 프로건에 찬성하겠어? 나 국회의원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프로건에 찬성을 하겠지. 근데 이제 딜레마가 있지.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 누구의 딜레마야? 민주당의 딜레마지. 공화당이라고 하면 간단해. 왜? 건 프로건을 하면 돼. 근데 민주당은 만약에 프로건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바로 디모크라틱 딜레마가 개념 이해되셨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목. 민주당은 진보니까 미국 민주당이 건 컨트롤이야, 프로건이야? 건 컨트롤이지. 근데 알래스카라던가 거기 나와 있죠. 알래스카라던가 노스다코다라던가 이런 소위 말하는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가난한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들은 압도적으로 주민들 전체가 뭐에 강해? 프로건에 강해. 근데 당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은 당의 개념으로 볼 때는 뭘 지지해야 되는데? 이걸 지지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주민들은 또 어떤 거야? 이걸 지지한단 말이지. 이게 딜레마인 거지. 근데 여기 나와 있지만 결국 그 알래스카 그 상원의원은 건 컨트롤이 아니라 프로건에 찬성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졌죠.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왜? 민주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그럼 지는 거야.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지지자를 대변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 타협 뭐 이런 얘기하지만 자기 지지자를 클리어하게 대변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야. 그게. 어쨌든 개념은 여러분 이해됐어? 그 알래스카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의원들. 그다음 다음 패라고 그럴까요? 건 로비는 또한 바로 뭡니까? 주목. 건 로비는 주목. 건 로비는 이거야. 이거지. 프로건이지. 건을 로비하는 거니까 프로건이지. 자, 로비는 또한 베네핏 혜택을 받아요. 뭐로부터? 지하그래피.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웠을 거야. 지하그래피로부터. 자, 이 부분 봅시다. 특히나 뭡니까? 상원에선 그래요. low population state들은 인구가 적은 주들은 more likely to 뭐 할 확률이 높아요. heavy gun owning states. 자, 위에서 맨 위로 올라가세요. 맨 위에서 9번째 줄 보세요. 맨 위에서 9번째 줄. 건 댄스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야? 같은 뜻이지. 이해됐어? 건이 댄스한 거, 루스한 게 아니라 총기 소리가 많은 거지. 댄스하게 많은 거지. 댄스하게 아주 댄스 개념 이해됐어? 여러분 글자 수도 뭐야? 자, 종이 한 장에다 보면 빽빽하게 쓰는 게 댄스한 거잖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 댄스한 거지. 건 댄스한 스테이트들. 예를 들어 아칸사라든가 아칸소, 노스다코타, 몬타나. 솔직히 미국 가난한 백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교육 수준도 가장 낮고 이런데. 어쨌든 자, 이런 주들은 뭡니까? 참고로 왜 지오그래피가 중요합니까?
하원에서 백날해봤자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돼요. 미국 법은 상하원이 있잖아. 근데 상원이면 몇 명입니까? 100명이야. 100명. 50개 주에서 2명씩이야. 근데 그 뭡니까? 부통령까지 해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야. 미국은. 그래서 부통령까지 해서 당연직이야. 부통령은. 그래서 101명이야. 상원이. 그러면 다수당이 되려면 몇 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51개를 얻어야 되니 지금 민주당이 바로 51개를 얻었어.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제일 많은 인구가 4,500만이 넘는 4,000만이 넘는 캘리포니아도 상원의원이 2명이야. 왜? 아까 뭐라고 했어? 상원의원 각 주마다 2명씩이야. 여러분 다코타 이런 데 인구가 100만도 안 돼. 뭔지 알겠어? 버몬트 이런 데 인구가 60만, 70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캘리포니아 인구가 4,000만이 넘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알겠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야? 국민의 뜻에 정확하게 비유를 해야 되잖아. 프로포션 해야 되잖아. 디스프로포션이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상원이 너무 엉망해. 이건 1800년 만들어질 때부터 이거 엉터리 타협해서 백인들끼리 타협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어쨌든 그러면 하원은 뭡니까? 하원은 인구 비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지. 하원이 436명인데 캘리포니아가 50몇 명이에요. 인구 비례로 하니까. 근데 그래서 하원보다는 상원에서 인구가 여러분 60만밖에 안 되는데 4천만인데 몇 배야 지금 이게. 여기도 2명. 근데 주로 인구가 적은 주가 그 얘기하고 인구가 적은 주가 주로 어디야? 시골이야 시골. 사람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인구가 적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시골에 누가 많이 살아요? 가난한 백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야. 사냥해가면서 그냥 옛날식의 방식. 그러니까 총을 소유한 사람들이 시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개념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에서 뭡니까? 상원에서 2명이 다 누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시골 상원은 거의 대다수 미국은 공화당이에요. 거의 대다수 공화당. 이해됐어? 근데 알래스카에서 이 뭡니까? 상원의원이 그런 딜레마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개념은 좀 이해됐어요? 그래서 헤비 다시 오세요. 마지막 패러그래. 두 번째 줄 위에 마지막 패러그래 위에 두 번째 줄. 바로 이런 데서는 바로 뭐다? low population state는 disproportion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하세요. 됐지 이제. 좀 아까 얘기했던 균형이 비례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대변해야 되는데 인구가 60만밖에 안 되는데 상원의원이 2명이나 나오는데 프로건주의이기 때문에 2명이 당선된다면 얼마나 디스프로포션해. 균형이 하나도 안 맞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굉장히 디스프로포션합니다. 왜? 20대, 30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인구 비례대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민주주의지. 자, 그 다음. 인더 하우스는 하원입니다. 세넷은 상원이고, 하원에서는 건 컨트롤 서포팅하는 데모크라트들은 디스포셔널리 바로 뭐야? 주먹. 이거지. 즉, 건 컨트롤 찬성하는 민주당원들은 이것도 디스포션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집중돼 있어? 세이프 쉿. 안전한. 세이프 쉿은 뭐야? 쉽게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안전한 도시의 디스트릭트는 선거구니까 도시 지역구. 에듀케이션 디스트릭트가 여러분들 교육구잖아. 교구. 제 8학군 7 학군이 그거죠. 감이 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압도적으로 뭡니까? 특히나 미국에서 제일 진보적인 그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쪽은 공화당이 아예 선거 운동을 하러 안 와요. 와봤자 안 되게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편하게 세이프스를 가니까 얘들은 그냥 컨트롤 찬성해도 자기들이 국회의원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찬성하는 줄은 대다수가 대도시에 몰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뭡니까? 균형이 안 맞게 대도시에 탁 몰려 있고. 스윙 디스트릭트는 뭡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스윙이라고 하는 거 이랬다. 이번에는 공화당, 저번에는 민주당, 이번에는 또 다음에는 이렇게 스윙하는 거. 말 그대로 스윙을 바꾸는 거잖아. 이런 스윙 스테이트들은 보통은 대다수 루럴과 서버본이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홈이야. 바로 지역구야. 누구의? 하이어 컨셉션을 프로보트. 이미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하원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번 마데스트 컨트롤 레지슬레이션, 즉 마데스트는 무슨 말이야? 그냥 강하지도 않은, 그냥 약한, 그냥 뭡니까? 그냥 강하지도 않은, 그냥 뭐 적당한 이런
건 컨트롤 법안도 패스하기 위해서는 for 의미상조 to 이하 진주어잖아. 통계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스 챔버가 바로 뭐야? 상원과 하원이지. 상원과 하원에서 머저리티 다수가 반드시 됐냐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뭐라고 됐냐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바로 건 컨트롤을 주목 잘 보세요. 건 컨트롤을 반대하는 정치적 비용이 대가는 나쁜 거잖아. 대가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보다? 건 로비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대가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야? 얘들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걸 반대했을 때 국회의원이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얘기지. 그렇게 됐을 때는 뭡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얘들이 뭐다? 이걸 찬성을 할 텐데 그럴 확률이 지금 글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걸 반대함으로써 치러야 될 대가가 이걸 찬성할 때 치러야 할 대가보다 이게 더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뭡니까? 사람들이 이걸 찬성할 텐데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정리합시다. 몇 가지 이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이유가 등장합니까? 자, NRI가 왜 이렇게 강해요? NRI가 뭡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석세스풀해? 왜 건을 컨트롤하는 법안을 어떻게 그렇게 다 무력화시킵니까? 막아냅니까? 첫 번째 뭐 있어? 아까 레이팅 시스템을 얘들이 개발했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있었어요? 머니하고 보트를 얘들이 또한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지오그래피가 있지. 지오그래피. 이런 거 시험 나오면 뭡니까? 지오그래피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내용 서술형 문제로. 지오그래피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상원과 하원이 있지. 상원은 아까 설명했지. 건이 많은 그 주들이 disproportionately 뭐다? 상원의원이 많이 뽑힌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 하원에서도 뭡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 도시에 너무나 몰려있기 때문에 한쪽은 또 한쪽 시골은 여전히 뭡니까? 프로건이 많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될까? 4번 가시기 바랍니다. 4번.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지? 자, 3번까지만 합시다.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내일 풀어올 부분이 있지? 내일 풀어올 부분은 몇 번까지 풀어와야 돼요? 20번까지 풀어와야 돼. 근데 오늘 하루에 다 풀기 어렵지? 그리고 이따가 내일 다룰 거 여러분들 올려놔 줄 테니까 그거라도 먼저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일반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